심리적 안정감의 완결판은 없다. 학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다. 존 맥스웰. 자,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 조직의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모두 알게 되었다. 조직은 모든 구성원이 거리낌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때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혁신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특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예측하기가 힘든 오늘날의 산업 환경에서 돌파구를 찾는 해답은 구성원의 목소리에 담겨 있다. 직원들의 목소리는 곧 변화의 신호이며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다주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꾸준히 변할 용기가 있는가? 앞서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학습과 혁신 성장을 추구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리더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방안을 짚어보았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자기를 표현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는 언제나 후자가 선호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 따른 보상이 판이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증명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자. 과연 나는 승리를 위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실패만 피하자는 각오로 업무와 마주한다면 실제로 실패만은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반면에 성장하고 혁신하며 좀 더 깊이 있는 만족감을 얻기는 힘들다. 하지만 승리가 그 목적인 경우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미 그 안정감이 실제하는 것처럼 행동해 보이는 것이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없어서 사업적으로 치명적인 실패를 하거나 조직 구성원과 고객이 다치고 죽는 경우를 숱하게 보았다. 반대로 서로가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조직도 있었다. 역풍을 거스르는 항해사처럼 조직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구축하는 일은 항로에 따라서 정보 편차가 큰 다소 불안한 항해를 시작하는 것과 같다. 신생아에게 폐표면 활성제를 투여하자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광부들의 신체적인 위험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보자.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역풍에 부딪혔는가? 그렇다면 과감히 방향을 틀어라. 상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핀잔을 주거나 승진해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역풍의 기세에만큼은 확실히 사그라진다. 제기하면은 반대로 당신이 광산업체의 CEO라면은 안전기준에 확립될 때까지 폐쇄 조치를 내려보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구축하는 일은 크고 작은 방향 수정을 거쳐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역풍에 대처하듯이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며 묵묵히 전진하는 여정이다. 솔직하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두려움 없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늘 흥미롭지는 않다. 심리적인 안정감은 끊임없이 관리하고 지켜내야 할 대상이다. (1990년대) 중반 유전기를 보냈다면 토이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1995년 픽사가 만든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픽사의 기업 공개에 따르면 해당 영화가 나온 해의 최대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후에 픽사의 행보는 당신이 아는 그대로다. 19편의 영화를 출시하면서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단 한 작품을 성공시키기도 어려운 영화 산업에서 한 회사가 이토록 많은 작품을 잇따라 흥행시킨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브레인 트러스트는 일종의 의견 교환 과정이다. 몇몇이 그룹을 지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점심을 먹고 제작 중인 영화를 관람한다. 그리고는 해당 영화 감독의 영화의 감상평을 솔직하게 들려준다. 1999년 토이스토리 2의 제작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픽사가 탈출구를 찾고자 고안한 방법이다. 캔멀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사실 토이스토리의 초기 버전은 형편이 없었지요. 애초에 기획대로 출신했다면 흥행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이다. 장난감의 비밀 생활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게 그려놓기도 했다. 하지만 픽사의 브레인 트러스트는 꽤나 솔직했고 방향은 유연하게 수정이 되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저 입만 발린 칭찬만 늘어놓았다면 토이스토리는 물론이고 토이스토리 2의 기록적인 흥행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브레인 트러스트의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 평가 내용은 반드시 건설적이어야 한다. 더불어 그 대상은 제작진이 아닌 영화로 한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작진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이를 개인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브레인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호의적입니다. 이점에서 앞선 폭스바겐의 사례를 상기해보자. 디젤 엔진을 생산한 후에 브레인 트러스트 과정을 거쳐서 서로의 의견을 좀 더 솔직하게 나누었다면 어땠을까? 흥행 참패를 막기 위한 실패할 자유. 픽사의 직원들에게는 실패할 자유도 자유다. 실패할 자유다. 실패할 자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 없이 기존의 성공을 보장했던 안전한 방식만 되풀이합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시행착오는 혁신에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 실패가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는 캣멀도 충분히 공감한다. 실패를 두려움이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으로 생각해보자. 단 픽사가 인정하는 실패에는 뚜렷한 원칙이 있다. 제작에 들어가기 전 개발 단계는 몇 년이고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에 감독에게는 기본급여가 지급되지만 추가 생산 비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픽사의 두려움과 실패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려는 노력을 했고 픽사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다. 현실을 두려워한 노키아의 비극. 현실 노키아의 비극. 이게 있고 노키아는 수세기 동안에 핀란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국의 국내 총 생산을 상당 부분 이끌었다. 그런 노키아의 몰락은 솔직하지 못한 두려움으로 점철된 조직 분위기에 그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노키아는 오늘날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련한 추억이 된 지가 오래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폭스바겐이나 웰스파워처럼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다. 공통점이라면 사내의 두려움이란 문화가 지배적이었다는 것뿐이다. 실제로 2005년부터 10년까지 노키아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엔지니어 76명을 신청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휴대전화 산업에서 실패의 원인으로 꼽은 것은 두려움의 문화가 회사를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회사의 잘못된 비전이나 리더십이 부재한 탓이 아닌 매사의 신경질적인 리더가 겁을 주어서 진실을 터놓기 힘들었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두려움은 언제나 용기가 될 수가 있다. 구성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창의적인 의견을 마음껏 표출하는 분위기는 전적으로 리더의 손에 달려 있다. 귀를 열고 침묵의 소리를 들으라. 누군가는 예상했던 콜ум비아호의 폭발, 2003년 2월 1일 지구 대기권으로 기원하던 항공우주 나사의 우주 왕복선 콜ум비아호가 참혹한 최후를 맞았다.
우주선은 공중에서 폭발했고 그 안에 탄 7명의 승무원이 전원 사망했다. 우주 탐험은 매우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애석하게도 당시의 폭발은 사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었다. 사고 발생 2주 전에, 그러니까 콜롬비아호의 대기권 밖으로 날아간 지 이튿날 나사의 엔지니어 로드니 로차는 당시의 순간을 담은 영상을 보고 있었다. 우주를 향해 치솟아 오르는 우주선은 플로리다의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몇 번이나 돌려봐도 완벽해 보였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외부 연료 탱크에서 단열재가 떨어져 나와 한쪽 날개에 부딪힌 것 같았다. 영상의 화질은 좋지 않았고 촬영 거리도 너무 멀었다. 실제로 기체가 얼마만큼의 손상을 입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로차의 머릿속에는 공중을 떨어져 나간 파손된 입자만이 둥둥 떠다닐 뿐이었다. 그는 정찰위성을 통해서 기체의 날개를 확인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미국 국방성에 정식으로 지원 요청을 해야 했다. 고심 끝에 로차는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국방성의 위성사진을 요청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상사는 단칼에 거절해버렸다. 로차는 동료 엔지니어에게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다. 일개 엔지니어 주제에 부으신 분에게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 로차는 동료 엔지니어가 손상된 정도를 추측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위성사진 없이는 의구심을 정확히 해소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에 콜롬비아호 매니지먼트 팀 공식 회의에서 단열재의 충돌 가능성이 짧게 언급되기는 했지만 로차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미 한번 상처를 입은 그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 비극이 벌어졌다. 공식 조사에서 밝혀진 폭발의 원인은 서류 가방 크기의 단열재가 기체 날개의 가장자리를 치면서 거대한 구멍이 났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2가지의 조치만 취해서도 끔찍한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침묵은 저절로 깨지지 않는다. 콜롬비아호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년이 지나 나는 여러가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더십 강연을 했다. 그러던 2012년 어느 날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놀랍게도 나사 관계자였다. 요즘 하고 계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침을 꿀꺽 삼켰다. 디어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는 칭찬이 이어졌다. 수학이 넘어서 주인공은 나사에 소속된 고더드 우주비행센터의 에드워드 로저스였다. 그날의 전화는 내 연구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로저스는 로차와 함께 내 수업에 찾아와서 강의도 해주었다. 나에게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내게 침묵의 소리라는 일일 워크숍을 계획 중이라며 강연을 부탁했다. 나사 관계자들이 콜롬비아호 폭발 사건을 반면 교사로 삼은 것이다. 나사가 성공적으로 변화한 요인에 대해 로저스는 활발한 의사소통과 경청하는 문화를 꼽았다. 경청하는 문화. 농담으로 볼 수 없는 농담들, 회사에 악용당한 느낌이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침묵.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엄청난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네요.